거래량을 읽으면 내부자들의 심리를 읽어낼 수 있다. 내부자들은 두려움과 탐욕, 이 두 가지로 시장의 심리를 움직인다. 충분히 공포를 조성하면 사람들은 매도하고 반대로 충분한 탐욕을 조장하면 사람들은 매수한다. 이처럼 매집과 분산의 주기는 항상 반복되고 그 뒤에는 거래량이 있다. 안녕하세요, 라이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거래량 투자 기법입니다. 지은이는 애나 쿨링,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거래량과 가격을 활용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책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투자 대가들의 지혜와 통찰이 담긴 내용과 엉클 조 이야기를 통한 세력들의 매집과 분산하는 원리, 세력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 등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식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 되는 캔들 패턴과 거래량의 조합으로 해석하는 법은 책의 예시와 함께 제가 한국장 예시를 따로 뽑아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거래량 가격 분석법. 매매의 과정에는 오로지 두 개의 지표만 존재한다. 하나는 가격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량이다. 각각은 약한 지표이지만 이 둘이 함께 했을 때 화약처럼 폭발적인 조합이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거래량 가격 분석법은 시장의 생리를 밝힐 놀라운 힘을 키워줄 것이다. 거래량 가격 분석법은 내가 만든 용어이다. 지금부터 거래량 가격 분석법을 VPA라고 줄여서 부를 것이니 기억하시길 바란다. 트레이더로서 매매할 때마다 확실하게 답을 얻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다. 바로 가격이 다음에는 어디로 향할까? 이다. 거래량 가격 분석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내 성공의 핵심은 거래량으로 향후 가격 움직임을 검증하고 예측하는 데 있다. 투자 대가들의 지혜와 통찰, 다우 존스, 다우 이론의 창시자이자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다우의 기본 신념 중 하나는 거래량으로 가격의 추세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많은 거래량 혹은 증가하는 거래량을 동반할 때는 유효한 이유가 있다. 가격 움직임이 한 방향으로 계속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량이 있다면 이는 추세의 시작을 뜻한다. 다우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추세의 주요 3단계로 확장하고 발전시켰다. 강한 상승 추세의 첫 단계를 매집 단계로 정의했는데 가격이 높아지는 모든 상승기의 시작이다. 두 번째 단계는 대중 참여 단계라고 불렀는데 기계적으로 추세를 따라가는 단계다. 일반적으로 세 단계 중 가장 긴 구간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분산 단계다. 이 단계는 전형적으로 투자자들이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 시장으로 몰려가는 단계다. 일반 투자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매수하는 동안 찰스 다우가 스마트머니, 즉 기관과 전문 투자자 등 전문 지식을 지닌 투자자들의 자금이라고 부르는 스마트머니들은 그 반대, 즉 매도를 한다. 스마트머니는 열망하는 대중에게 물량을 넘기며 수익을 실현한다. 이러한 매수와 매도 행위들은 거래량이라는 거울을 통해 모두 나타난다. 찰스 다우가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라면 거래량과 가격 분석의 창시자이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방법의 기초를 다진 인물은 리처드 와이코프다. 와이코프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가격은 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며 가격대별 거래량을 관찰하면 시장의 미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크다면 가격이 올라가며 반대로 공급이 더 클 때는 가격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과잉 공급이 흡수된다. 겨울철 할인 행사를 생각해보면 된다.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자는 과잉 공급량을 흡수하러 들어온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유효한 결과가 있으려면 우선 원인이 있어야 하며 결과는 원인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적은 거래량은 적은 가격 반응만을 만들어낸다. 원인이 크다면 결과도 클 것이고 원인이 작다면 결과도 작을 것이다.
노력과 결과의 법칙. 와이코프의 세 번째 법칙은 뉴턴의 세 번째 물리 법칙과 동일하다. 모든 작용은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반작용을 가진다. 곧 차트의 가격 움직임은 그 이면의 거래량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노력, 거래량이 결과, 가격 움직임에 나타나며 이 둘은 서로 조화로워야 한다. 노력과 결과의 법칙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의 예시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리처드 네이다. 그가 쓴 월가의 갱단의 내용이다. 내부자들이 활동을 감출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거래량이다. 거래량은 가격 움직임 이면의 진실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의 방식을 이해하려면 그들은 소매가로 주식이라는 재고를 팔고자 하는 도매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재고를 선반에서 모두 팔아치웠다면 그 이익으로 그들은 더 많은 상품을 도매가로 사는데 쓰려 할 것이다. 리처드 네이의 법칙을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1. 전문가는 장사를 오래 할수록 더 많은 주식을 도매 가격으로 매집할 것이고 이 물량을 소매 가격으로 팔고자 할 것이다. 2. 미디어의 발달은 더 많은 사람을 시장으로 불러들이며 그 결과 수급이 확대되어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3. 전문가들은 많은 주식의 재고 물량을 소화하려면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하므로 가격 상승은 더 극적이어야 한다. 4. 가장 활발한 반응을 보이는 종목이 분산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상승이 높다는 것은 그 전에 세력들이 매집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그 매집 물량을 모두 분산시키고 털어내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력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엉클 조 이야기. 엉클 조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는 집 앞에서 한 이웃 주민을 만나 혼자만 알고 있으라며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공급이 모자랄 것 같다는 말을 슬쩍 흘렸다. 호재 생성이죠. 이웃은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갔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창고로 와서 구입하는 손님 수가 증가했고 구입 물량도 커지면서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엉클 조의 계획은 효과가 있었고 그는 모두가 상품을 살 때 가격을 올렸다. 그가 유일한 공급자이고 지금 이 순간 수요가 높으니 가격 인상을 해도 손님들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 믿고 구매를 계속했다. 몇 주가 지나는 동안 가격이 점점 높아졌지만 손님들의 구매는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고가 마침 떨어져 가고 있었고 저번에 만났던 이웃이 찾아와 엉클 조에게 말을 했다. 그는 엉클 조의 회사보다 훨씬 큰 상품 유통회사가 이 지역에 입점한다고 말을 해줬고 엉클 조는 하늘이 준 기회임을 깨달았다. 악재 발생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이 퍼지자 상품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 불안해했다. 며칠 후 창고 앞에서는 상품을 대사달라고 애원하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팔자 그는 가격을 급히 내렸다. 그러자 사람들은 상품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물건을 팔고자 더욱 절박한 몸짓을 보였다. 가격이 더 떨어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압박감 때문에 공포의 감정을 느꼈다. 엉클 조는 엄청난 물량을 다시 사들이고 있었고 몇 주 후에야 투매는 진정되었다. 엉클 조는 창고를 가득 채우고 다시 예전 가격으로 상품을 팔았다. 엉클 조 우화는 가상의 이야기지만 시장 조성자라고 부르는 집단에 대한 비유로 묘사한 것이 흥미롭다. 엉클 조처럼 시장 조성자들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큰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가격을 움직이기 위해 다양한 조건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부자를 따라가라. 전문가들의 방식을 이해하려면 그들은 소매가로 주식이라는 재고를 팔고자 하는 도매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도매 가격으로 매수하고 소매 가격으로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매집 단계부터 알아보자. 내부자들은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주식의 재고를 확인한다. 그들은 활동을 전개하기 전에 창고를 어떤 방식으로 채울까,
내부자들은 투자자들의 두려움과 탐욕을 이용한다. 시장에 불리하게 인식될 만한 뉴스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자. 이때 내부자들은 시장을 빠르게 하락시킬 기회를 잡고 도매 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매입한다. 이 매입으로 악재는 흡수되고 가격 재상승이 일어나기 전까지 흐름은 조용히 흘러간다. 그들은 재고가 적절한 거래량 아래에서 매수되도록 만전을 기한다. 이것이 매집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다. 쉽게 말해서 티나지 않게 매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개미들을 괴롭혀서 개미들이 항복을 하고 그 물량을 빼앗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한번 가격을 낮추는 움직임으로 창고를 채우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첫 번째 매도 물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곧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며 안도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 조용하다가 악재가 더 나오고 내부자는 가격을 한 차례 더 떨어뜨린다. 이때 기존 보유자들을 한 번 더 시장에서 털어낸다. 내부자들은 이때 다시 매수하고 그 결과 가격은 회복된다. 이 과정은 이후에도 여러 번 반복되며 보유자들을 털어내는 동시에 내부자들은 주식을 매집한다. 이거는 책에 있는 매집 단계 예시입니다. 자,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솟는 구간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입니다. 매집을 했다가 가만히 놔두면은 주가는 보통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렸을 때 이런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상승하는 움직임 구간에서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하면서 세력들의 창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고를 다 채우고 준비가 되고 나면은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다시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상승을 시켜서 이 아래 구간에서 매집한 물량을 윗 구간에서 다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되팔면서 그들은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옵니다. 이거는 한전산업 일봉입니다. 왼쪽에서 하락을 이어오다가 이런 바닥권에서부터 이런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런 매집을 시작합니다. 티나지 않게 서서히 매집을 하죠. 이런 구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은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본인들의 창고를 채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창고가 다 차면 상승 준비를 끝마치고 서서히 올린 다음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강력한 흐름이 나옵니다. 돌파 후에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죠. 세력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집한 물량을 이런 윗구간에서 팔고 나오는 거죠. 분산 단계. 분산 단계는 매집 단계의 정반대이다. 매집 단계에서 내부자들은 작업의 다음 단계를 위해 창고를 채웠다. 창고가 채워지면 내부자들은 시장을 불신하는 매수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가격을 올린다. 매집 구간에서 나무 흔들기의 주요 심리적 동의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반대로 분산 단계의 주요 심리적 요인은 좋은 거래 기회를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탐욕이다. 이때는 타이밍이 결정적이다. 트레이더들에게는 훨씬 큰 움직임을 놓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으나 그들은 시장에 뛰어들기 전 가능한 한 많은 신호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걸 내부자들은 알고 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꼭대기에서 사서 바닥에서 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승세의 꼭대기에서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은 시장이 천천히 오르다가 모멘텀을 얻고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목격하는데 이때가 그들이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 즉 탐욕 때문에 매수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정확히 이때 내부자들은 방향 전환을 준비한다. 내부자들은 창고를 비울 준비를 마친 반면에 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트레이더와 투자자는 이때 열정적으로 뛰어든다. 분산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다. 시장이 계속 위로 향하는 동안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호재가 수시로 흘러나온다. 이제 자발적인 희생자가 공급되며 내부자들은 더 많은 물량을 즐겁게 매도하지만 너무 급격히 매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로 인해 가격은 좁은 가격폭에서 진동하고 하락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은 매수자를 빨아들인다. 마침내 창고가 텅 비고 작전은 종료된다. 창고를 채우고
비우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매우 논리적일 뿐 아니라 만약 우리도 상품을 채운 창고를 갖고 있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을 것이다. 이것이 내부자들이 하는 모든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과 탐욕, 이 두 가지로 시장의 심리를 움직인다. 충분히 공포를 조성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매도하고 반대로 충분한 탐욕을 조장하면 사람들은 매수한다. 이거는 책에 있는 분산 단계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주가가 상승하다가 슬금슬금 올리다가 이제 어느 공간에서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빡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상승이 나오면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의 눈에 이 종목이 눈에 띌 것이고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주식이 달나라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탐욕에 사로잡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은 이렇게 좁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주가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자기들 물량을 티 안 나게 털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런 대놓고 털어내는 것도 있지만 티 안 나게 이렇게 슬금슬금 털어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된 거죠. 이때는 작전이 종료됐다고 봐야 되고 창고에 재고가 이제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구간인 거죠.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은 한동안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데 이 구간에서 싸다고 이렇게 받아대면은 정말 끝도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롯데케미칼 일봉 차트입니다. 이런 이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이런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는 것은 개미들은 이런 하락할 때 매수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는 세력들의 매수가 개입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이쪽에서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이거를 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이 윗구간에서 상단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기들 물량을 다 털어내고 이런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때는 추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한 번 더 하락,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또 하락,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세력들의 분산 과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물량을 털어냅니다. 위쪽에서 혹시나 이런 구간에서 사면 안 되지만은 이런 구간에 물리셨다면 이렇게 하단을 이탈할 때는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슈팅 전 공급 테스트. 작전에 들어갈 때 내부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매집 단계 이후 매도가 모두 흡수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시장을 상승시켰는데 큰 매도세를 맞닥뜨리고 이로 인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내부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테스트를 사용한다. 시장이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은 규모로 테스트 마케팅을 진행한다. 매집을 완료한 내부자들은 시장을 상승시킨다. 이때 그들은 보통 최근에 강한 매도세를 보인 가격대로 돌아가서 시장의 반응을 살핀다. 매도 물량이 흡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부러 주가를 최근에 강한 매도세를 보인 가격대로 끌어올려서 매도 물량이 흡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거래량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책에 있는 시장 테스트 예시입니다. 이 왼쪽 구간은 하락이 진행되었던 구간이고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주가를 쭉 끌어올려서 이전에 매도 물량이 강했던 영역에 주가를 갖다 붙이는데 여기에서 적은 거래량이 발생되면은 이제 매도 물량이 소화가 됐구나, 이런 테스트가 통과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매도세가 강한 구간에 주가를 갖다 붙였는데 많은 거래량이 발생된다면 이거는 시장이 아직 올라갈 준비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시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내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서 매도 물량을 확실하게 소화시킨 다음에 이런 적은 거래량이 발생된다면 그때 슈팅을 하겠죠. 세력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세력들은 돈을 써서 끌어올렸는데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기 때문에 슈팅 전에 항상 테스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넥슨 게임즈 일봉인데요. 하락이 진행되었다가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 그리고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올려서 매도 물량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슈팅 전에 물량 테스트를 진행하죠. 이런 박스권을 뚫는 슈팅이 그 다음 테스트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확인한 후 내부자들은 기존 매도세가 흡수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분산을 위한 목표 가격까지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다. 테스트는 내부자들이 모든 시장에서 이용하는 도구 중 하나다. 매집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모든 시장의 테스트들이 눈에 보일 것이다. 테스트는 시장이 곧 돌파할 거라는 내부자가 보내는 확실한 신호이자 여러분이 보게 될 가장 강력한 신호이다. 거래량은 강력한 도구이다. 내부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거래량이다. 거래량은 시장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최상의 도구임은 분명하다. 나날이 오르내리는 매수자의 관심은 거래량으로 드러난다. 거래량은 시장을 구동하는 연료다. 거래량은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들어가고 나갈 때를 알려준다. 거래량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며 만약 가격 움직임과 거래량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 알림이 울린 것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이상징후 예시입니다.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게 정상적인 신호인데 몸통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상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늘어나야 정상인데 거래량이 이것밖에 안 붙는다는 것은 더 이상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신호로 보고 다음 캔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은 상관없지만 이 다음 캔들에서 하락 장악형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거는 추세 반전의 신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을 보고 거래량을 봐서 이상징후를 감지했다면 다음 캔들을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락을 할 때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몸통이 확대되면서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은 이거는 이상징후입니다. 그래서 다음 캔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온다면 이때는 이 상승 장악형 양봉이 이 반추세 반전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거래량을 보고 다음 캔들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음 캔들의 방향에 따라서 남들보다 반템포 내지 한 템포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캔들과 거래량을 함께 보면서 이상한지 정상적인지를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격 검증과 추세 반전의 신호는 거래량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행동을 취할 최고의 무기가 된다. 거래량을 살피는 행위는 결국 시장의 내부를 보는 주요 시장 참여자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건 우리는 그걸 따라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리라는 가정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합리적이다. 세력들이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시장의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가격 폭포가 보일 때는 이때 매수 주체는 기관이며 개인들은 두려움에 휩쓸려 매도하는 중이다. 이 매수의 정점은 우리에게 기회를 의미한다. 이거는 롯데케미컬 일봉 예시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큰 거래량이 발생할 때는 이때 파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일 거고 이때 파는 물량을 받는 사람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즉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매수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좀 더 떨어졌다가 말끔하게 털어내고 그리고 추세 반전이 일어나죠. 이 구간에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는 하락 물량을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이 구간에서는 대놓고 매집을 했는 거죠. 이런 캔들이 떨어지면은 다음 신호들을 보면서
이렇게 추세 반전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런 상승 흐름에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템포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많았던 강세장의 꼭대기라면 매도가 정점에 있는 것이다. 기관은 매도 중인 반면 가격이 달나라까지 갈 거라고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강세장의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KBI 메탈 일봉 차트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스마트 머니들이 띄웁니다. 그래서 이 윗구간에서 유성량 캔들 이런 윗꼬리들이 사정없이 나오고 있죠. 이 구간에서 자기들 물량을 팔기 바쁩니다. 이럴 때 매수를 하는 주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세력들은 이런 구간에서 팔기 바쁘죠. 이런 고점 구간에서 윗꼬리 유성량 캔들이 뜬다는 것은 명백한 분산 신호입니다. 캔들의 꼬리는 시장 심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랫꼬리를 먼저 살펴보자. 매도자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매수자를 압도하며 가격을 낮추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장 가격이 매수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매수자가 시장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매도자와 주도권을 두고 씨름한다. 점점 더 많은 매수자가 시장에 유입되며 매도자를 압도하고 가격을 더 높이면서 마침내 시작가로 마무리한다. 이 아랫꼬리 가격 움직임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시장의 심리가 반전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막대의 마감 때 심리는 강세다. 마감의 순간의 가격은 매수 압력에 힘입어 상승했다. 그러면 이것이 추세 반전의 신호일까? 대답은 아니오이다. 거래량을 살펴봐야 비로소 완전한 그림이 보인다. 이거는 JNTC 일봉 차트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아랫꼬리가 발생됐는데 이 아랫꼬리를 볼 때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 아랫꼬리가 발생되는 위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간은 이렇게 지지가 예상이 되는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발생했다면 거래량이 다소 좀 적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가 예상이 되는 그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랫꼬리가 됩니다. 아랫꼬리만 해도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첫 번째 근거가 있고 이런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이런 아랫꼬리가 나온다면 근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비록 떨어졌지만 오른쪽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가는 쌍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이쪽에서 한 번 그리고 이 오른쪽 바닥에서 거래량이 한 번 더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일시적으로 추세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PA의 원칙. 나는 20년 동안 매일 이 원칙을 따르고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원칙 1. 과학이 아닌 예술.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원칙은 VPA를 이용한 차트 독해법을 배우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점이다. 능숙해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원칙 2. 인내심. 나는 이 원칙을 배우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금융시장은 큰 배와 같다. 여유 없이 급작스럽게 멈추거나 회전하지 않는다. 나는 처음에 반등 신호를 볼 때마다 신이 나서 즉시 포지션에 들어가곤 했는데 시장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시장은 그대로 지속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저자님의 말처럼 추세가 진행 중일 때는 갑자기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급반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급반전하는 경향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추세가 갑자기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나기가 멈출 때는 갑자기 멈추지 않는다. 멈추기 전 빗줄기가 점차 가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무언가를 쏟고 수건으로 닦아낼 때를 보면 첫 걸레질로 대부분 액체가 흡수되고 두 번째 걸레질로 작업이 완료된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다. 원칙 3.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거래량 분석은 전적으로 상대적이다. 거래량 분석은 막대 하나를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전 대비 더 많은지 적은지 혹은 평균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원칙 4.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어떤 기술이든 능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습득한 기술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무엇을 하건 시간을 갖고 조급해하지 말자. 원칙 5. 기술적 분석. VPA는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그림을 확인한 후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원칙 6. 검증 또는 이상 징후. 거래량이 가격을 검증하는가? 가격에 이상이 있는가? 거래량이 가격 움직임을 검증했다면 이후에도 계속되는지 연속성 유무를 확인한다. 이와 반대로 이상 징후가 있다면 잠재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즉, VPA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검증된 가격 움직임 또는 이상 징후다. 검증된 경우에는 와이코프의 노력과 결과의 법칙을 상기해보자. 시장이 상승할 때 노력이 드는 것처럼 하락할 때도 노력이 든다. 그러므로 가격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거래량도 평균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유효성을 검증한 경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캔들 몸통이 커진다면 거래량도 따라서 증가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와이코프가 말한 노력에 따른 결과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JYP 일봉인데요. 이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떴고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효성이 이렇게 가격과 거래량이 검증된 노력과 결과물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진짜 상승으로 봐야 되고 추세의 가속을 의미하는 그런 캔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빵 거래량이 터지고 올려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해서 자기들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 하단을 이탈할 때는 추세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경우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가격 움직임은 진짜이며 시장 조성자들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다. 둘째, 당분간 이상 징후가 나올 때까지 시장은 강세일 것이며 시장에서 원하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에 필요한 노력, 즉 거래량이 비례해야 한다. 이거는 책에 있는 짧은 몸통 캔들의 검증된 경우와 이상 징후입니다. 보통 짧은 몸통 캔들은 이렇게 평균 미만의 거래량이 떠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짧은 몸통 캔들에 많은 거래량이 발생된다면 이상 징후인 거죠. 이렇게 큰 거래량이 발생된다면 캔들의 몸통도 커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런 거는 이상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LNF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단봉들이 하락 구간이나 상승 구간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이런 하락이 진행되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런 단봉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면 이거는 바닥을 다지는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랑은 다른 건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시장이 돌아 나갈 때 매수에 가담한다면 이런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거죠. VPA의 3단계, 1단계 미시, 캔들이 생성되는 대로 이를 분석하고 거래량으로 유효성을 검증하거나 이상 징후를 찾는다. 현재 막대를 기준으로 이전 막대와 비교하면서 거래량이 적은지 평균인지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 2단계 거시, 각 가격 캔들이 생성되는 대로 지난 캔들 몇 개가 구성하는 맥락과 비교해서 분석하고 작은 추세 혹은 잠재적인 반전 움직임을 검증한다. 3단계 글로벌, 차트 전체를 분석한다. 더 긴 장기 추세가 있다면 그것과 비교해서 가격 움직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한다.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는 캔들 차트 하나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인접한 캔들로 맥락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전체 차트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상을 크게 확대해서 보다가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전체를 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차트 3인조라고 부르는 5분, 15분, 30분 차트를 사용한다. 30분 차트가
더 장기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데 반해 5분 차트는 시장과 더 가까운 관점을 제공한다. 내가 종종 쓰는 비유는 3차선 고속도로다. 15분 차트는 가운데에, 다른 두 차트는 양쪽에서 사이드미러 역할을 한다. 짧은 시간대의 변화가 긴 시간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더 장기적인 추세가 된다. 5분 차트에서 추세 변화와 관련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고 이를 검증했다고 해보자. 이후 이 추세 변화는 15분 차트에서도 반영되었다. 만약 다음 추세 변화가 30분 차트까지 파급된다면 그 결과로 추세가 반전될 것이고 추세가 반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추세 역시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더 긴 시간의 차트에서 추세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추세가 이어지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고 추세 반전의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내부자들의 심리. 내부자들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분산 단계에서 매수하고 매집 단계에서 매도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썼으며 나는 여러분이 나처럼 내부자들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VPA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다. 우리는 그들이 매수할 때 매수하고 그들이 매도할 때 매도해야 한다. 매수의 정점은 하락 추세의 바닥에서 나타나는 반면 매도의 정점은 상승 추세의 꼭대기에서 나타난다. 이거는 시장의 매집 단계와 분산 단계, 시장의 주기를 나타내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면은 이쪽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했다가 본인들의 창고에 재고를 채워 넣습니다. 재고가 충분히 쌓이면은 이 박스권의 상단을 뚫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 추세로 변하게 되고 이쪽에서 이 상승 중에 인위적으로 더 크게 상승시켜서 이런 분산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쪽 구간에서 탐욕에 휩싸여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본인들의 물량을 다 팔아 넘기고 하락 추세로 전환합니다. 이제 추세가 꺾이는 거죠.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 개인 투자자들을 묶어놓고 본인들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매집과 분산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런 메커니즘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세력들을 따라서 이런 매집 단계에서 같이 매집을 하고 분산 단계에서 같이 팔아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캔들 패턴과 거래량. 캔들 차트를 사용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원칙 1. 처음으로 봐야 할 것은 그것이 윗꼬리인지 아랫꼬리인지 상관없이 꼬리의 길이다. 꼬리는 시장의 강세, 약세, 우유부단함, 그리고 더 중요한 시장의 심리 정도를 즉각적으로 드러낸다. 원칙 2. 꼬리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이는 종가 방향으로 강한 시장 심리가 형성되었다는 신호이다. 원칙 3. 짧은 몸통은 불완전한 시장 심리를, 긴 몸통은 강한 시장 심리를 표현한다. 원칙 4. 같은 방식의 캔들이라고 해도 어디서 나타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더 광범위한 추세 혹은 조정 구간 안에서 캔들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한다. 원칙 5. 거래량은 가격을 검증한다. 캔들과 거래량 간 검증되는지 혹은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캔들 두 가지, 유성형 캔들과 망치형 캔들부터 살펴보자. 유성형 캔들, 약세. 유성형 캔들은 VPA의 주요 캔들 세 가지 중 하나로 시장이 약세임을 알려준다. 유성형 캔들은 상승세와 하락세 모두에서 나타나며 추세의 모든 지점에 나타난다. 상승 추세 중에 평균 미만의 거래량과 함께 나타난 모든 유성형 캔들은 상승 추세가 멈추고 단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이런 신호가 나왔다면 추세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과 이후의 가격 움직임을 봐야 한다.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이어오고 난 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이 신호는 유효성을 지니는데 모든 신호는 이전에 벌어진 일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거는 책에 있는 유성형 캔들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서 이렇게 유성형 캔들이 하나 딱
떴다면은 이 지점에서는 우리는 꼭대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 캔들과 다음 움직임을 봐야 되지만 일단 유성량 캔들은 약세이기 때문에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꺾여버린다면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캔들들, 다음 움직임들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왔다가 이 윗구간에서 유성량 캔들이 두 개가 발생한다면 쌍봉의 흐름이죠. 유성량 캔들이 연속해서 발생되고 쌍봉의 흐름이라면 이때는 이 앞 구간의 유성량 캔들보다 좀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이 구간보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미스터 블루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상승했다가 유성량 캔들이 나왔죠. 유성량 캔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발생됐지만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하락으로 이어졌죠. 어쨌든 고점 구간에서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 유성량 캔들이 나왔다면 추세 반전을 암시하기 때문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흐름을 지켜봤다가 이때는 잉태형 캔들이라고 하죠. 하락 반전의 신호가 나오면 이때는 팔고 나오는 게 맞겠죠. 망치형 캔들, 강세. 망치형 캔들은 모든 시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캔들이다. 망치형 캔들은 매수자의 세력이 매도자의 물량을 흡수했다는 신호이다. 바닥을 망치질로 다진다는 의미에서 붙여졌으며 유성량 캔들처럼 VPA와 결합되면 강력해진다. 내부자들이 들어와 시장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면서 주가 움직임을 멈출 때 나타나는 첫 신호가 망치형 캔들이다. 망치형 캔들은 내부자들의 인위적인 매수의 징후이며 유성량 캔들은 내부자들의 인위적인 매도의 징후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망치형 캔들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데 연속해서 망치형 캔들이 딱딱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줬죠. 이런 망치형 캔들은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그런 캔들입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 구간에서 망치형 캔들이 뜨면서 거래량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약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수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상승 추세 중에 이런 망치형, 교수형 캔들이 뜨면은 약세 신호이기 때문에 다음 캔들을 보면서 바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으로 나오는 매도 신호기 때문에 교수형 캔들은 나쁜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많은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내부자가 상당한 물량을 매수하고 있다는 징후이다. 상승 추세의 꼭대기에서 망치형이 뜬다면 이 캔들은 교수형 캔들로 불리며 약세 신호로 읽혀진다. 도지 캔들, 미결정. 도지 캔들은 그 자체로 방향의 미결정 상태를 의미한다. 상승 추세에서 긴 다리 도지 캔들이 나타났다면 이는 약세로 전환되는 첫 신호일 수 있다. 하락 추세에서도 도지 캔들이 나왔다면 강세로 바뀌는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도지 캔들은 최소한 평균, 되도록 많은 거래량으로 유효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도지 캔들의 경우 도지 캔들이 뜬다고 해서 추세 반전이 100% 된다는 신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위치에서 도지 캔들이 발생한다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동원 시스템즈 일봉인데요. 이렇게 지지가 예상되는 구간에서 이건 망치형에 가까운 단봉 캔들에 가깝지만 도지형 캔들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가 예상되는 중요한 구간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면 여기에서는 좀 근거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지지 구간이나 중요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면 도지 캔들의 근거가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는 거래량이 많이는 붙지 않더라도 이 위치에 따라서 도지 캔들이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 거죠. 긴 몸통 캔들, 강한 시장 심리. 긴 몸통 캔들의 가격 움직임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강한 상승세일 수도 강한 하락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강한이다. 이때는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어 가격을 검증하는 것이 좋다. 내부자들이 상승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신호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많아지는 거래량 예시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서 윗꼬리가 계속 발생이 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약세 신호이죠.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매도를 계속 한다는 것이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세력들의 매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조정 구간의 횡보 이 세 가지를 위해서만 움직인다. 이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시장은 횡보하는데 70%의 시간을 쓰고 추세에는 30%만 소비한다. 책에 있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 구간에서 추세를 준비하다가 이 박스권을 뚫어내면은 새로운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횡보 구간은 추세를 준비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박스권이 돌파되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점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횡보 구간이 추세를 준비하는 구간이고 고점에서 하락 추세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깨고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은 하락 추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치며 나는 운이 좋게도 처음부터 거래량으로 트레이딩을 배웠다. 덕분에 크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고 수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몇 년간 효과 없는 시스템과 방법으로 트레이딩을 하다가 금전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감까지 잃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포기한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